김수연 노무사입니다. 예,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동차반 설명인데 저는 동차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시를 하려고 하는 해예요. 올해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설레고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1차 거의 제가 볼 때는 1차만 향해서 오신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차반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의 전제가 일단은 영순환, 1순환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동차반을 들으시기 때문에 영순환, 1순환을 이제 안 들었다. 그게 전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영순환과 1순환을 수강을 했던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차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간단한 제 소개하면 빠졌죠. 예, 저는 26기 노무사고요. 우리 한림 법학원에서 우리 이수진 변호사님하고 같이 2차 노동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안으로 설명을 다 마칠 건데 2차 시험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2차 막연하게 학원 수강하고 내 일정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합격하겠지 이러면 오산이세요. 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예, 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막연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저 지향점을 따라가서 뭘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설정이 돼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뭐라도 쓰고 나오자. 50점대 맞으면 다행이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차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2차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따라서 공부의 최종 절대량 그리고 동차생이니까 6, 7, 8월밖에 없어요. 올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런데 시험 직전 50일 전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정점인 시기가 50일 전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 사고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도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험 전략 5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립한 거고요. 제 수험 방식이 요거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9개월 손실을 메꾸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연기 1기를 안 들었다는 걸 제가 이제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 연기부터 들었던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차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1차가 붙은 동차생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시기적으로 9개월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 차이가 거의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도 1차랑 병행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9개월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를 같이 하면서 2차를 봤던 사람들하고요. 1차만 했던 사람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그 텀 안에서 외워놨다가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없었다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과정 자체가 없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그걸 했어요. 까먹을 망정 했어요. 결과물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년에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6, 7, 8월은. 자, 그래서 9개월을 손실을 메꾸는 전략 6, 7, 8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년 연기 1기를 난 동차반 들었으니까 패스해야지.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시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시기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립이 없으면 여러분은 내년 시험도 망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 도라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쵸? 예. 자, 어쨌든 2022년도에 그래서 생동차의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의 샘플은 한 3장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강의 샘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림이나 이제 PPT를 활용해서 저는 전자칠판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 설명하고 이제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사례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시간이 2, 30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PPT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의 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2차 시험은 뭐냐? 여러분, 2차 시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얀 백지에다가 뭔가를 써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 베이직하게 이게 뭔가가 기본이 있으면 쓰는데 없어요. 외운 게 없어. 키워드 하나, 생각나는 단어, 정확한 용어 구사.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정확하게 용어 구사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쓰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손으로 현출하는 것은 아예 기작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달라요. 따라서 쓰기 연습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2차 시험은 백지 답안지에다가 까맣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퍼즐 보이시죠? 1번 문제 분석. 먼저 문제를 보면 분석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까만 건 글씨야, 하얀 건 나의 답안지로구나. 자, 이러면서 막막합니다. 공부를 막연하게 한 사람은요, 공부를 했어도 시험장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을 겪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퍼즐 두 번째는 논점을 파악해야 되죠. 문제를 다 읽었어. 그렇지, 이건 답안 논점이 이거지, 쟁점이 이거지라고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정답이 정확하게 떠올라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 쟁점 그건 것 같은데 쓰고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시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을 제시해야 된다. 반드시. 답을 체크해야 돼요. 답 틀리면은 우리 채점 교수님들은 10점을 깐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열린 결론이다. 예, 열린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절대로. 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답을 이거는 정답이 이거야. 그 다음은 뭐요? 암기한 내용을 현출해야 돼요. 빽빽하게. 근데 법학은 특징이 뭐냐? 약간 이과 계열이나 약간 경제학, 경상학부 요쪽 계열하고 조금 달라요. 마음이 급하다고 답부터 제시하고 자기가 이제 아는 걸 막 이렇게 쏟아낸다. 예, 그러면은 법대 교수님들은 좀 불쾌하게 쳐다봐요. 불쾌하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딱 그럼 아니지. 틀렸지. 그게 아니지. 답은 똑같아요. 결국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그건 첫 단계. 이래서 이게 해결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지. 예, 오답으로 봐요. 과정이 순차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빠졌네. 예, 논리적 결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사례를 접근을 하면서.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백지 답안지를 채울 수 있는가, 이게 2차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론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연기 1기 때 이해를 잘해야지. 이해를 막 하려고 해요. 이해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2차 시험은 백지를 채우는 거라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암기력일 수밖에 없어요. 암기력. 이해가 안 되고 암기 위주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외우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그것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급하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은요. 법학은 용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구사를 해서 현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마음대로 이해한 대로 만약에 법학을 접근을 하신다. 그럼 법학적으로 비문이 돼요. 그거는 비문이야. 비문. 이해한 대로 썼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요.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은 특히나 정확하게 외우는 걸 되게 추구해요. 그래서 그런 답안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법리암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례 분석이에요. 네, 사례를 분석하고 끝이냐? 이해만 하면 되냐? 사례도 암기해야 돼요. 사례도 암기해야 돼요. 이거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은 판례입니다. 그리고 쓰기를 하는데 썼어. 암기를 해야 쓰죠. 썼어. 한 번 쓰는 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의 쟁점 있죠. 하나의 사례.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외워서 써보는 걸 3번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손으로 현출하는 거랑 따로 논다고. 나 분명히 이해했는데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분명히 최소 2-3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 일정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일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그래서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의 최종 절대량과 속도 전쟁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의 최종 절대량은 여러분이 만약에 3년을 공부했다. 그럼 3년 동안 전 과목 기본 수험서를 구해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도전하는 그 해 1년이요. 그 1년 동안 구해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년차다. 내가 3년차다. 이분들도 내가 전에 공부한 거 있으니까 올해는 한 3번만 보자. 아니에요. 그 해에 9번을 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소실되는 기억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걸 정확하게 구사하는 수험생이 우리 노무사 시험장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과목 기본 수험서 최소 정독수 이렇게 돼 있죠. 전 과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노동법이 아니라. 전 과목을 9번씩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기본 수험서만 돌리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압축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단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과목마다 단문으로 정리된 거 이제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법학은 적어도 그래요. 인사관리는 조금은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기 1기, 2기, 3기, 50일 전. 저는 이렇게 5개의 시기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연기는 9월에 이제 보통 진입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형이 꺾은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은 거. 직선으로 쭉 뻗은 건 단연차고요. 이게 꺾어져 있는 건 합격 컷. 자, 50일 전에 다들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요. 완만하게 실력이 상승하다가 50일 전에 갑자기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요. 그동안 많이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적시어 들었어, 머릿속에. 그러다가 막 이러다가 마음이 급하니까요. 정말 힘이 막.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나와요. 이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서야 이제 전 과목을 정독으로 한 1, 2회독 돌리려고 폼을 잡아요. 그럼 시험 딱 전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했다. 그때 내가 놀면 안 됐어야 했다. 이런 후회를 합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보시면 단연차 그래프 완만하죠. 합격 컷 그래프를 보시면은 되게 처음에는 사실은 갭이 있어요. 단연차 그래프보다 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모의고사 보면 항상 단연차가 좀 잘 봐요.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죠. 단연차 거의 뭐 헌동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모의고사 보면 상위권에 있고 이게 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연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씨 뭐 이 정도면 합격하겠네.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학습 속도를 말해요. 합격하시는 사람들은요. 같은 시간이지만 단연차보다 아는 게 적기 때문에 같은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런 걸 단연차들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단연차에 함정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꺾은 선이 반드시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시고 이 포인트에 내 학습 속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올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50일 전. 이게 언제겠어요? 올해로 치면 7월 중순이에요. 올해로. 그럼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한 달 반이 좀 있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한두 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손을 잘 대놔야 된다. 요거.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전날 노동법 자료를 하루 안에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시험 전날 이 모든 자료, 제가 갖고 온 자료는 적어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일독을 해야 돼요. 일독. 지금은 저 어떻게 가능하지? 초인적인 힘이 그렇게 발휘가 됩니다. 이거를 다회독을 해놓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쯤에 합격되는 실력이 쌓이겠지? 이게 아니라 저 책들을 내가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으면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냐?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책은 이제 이렇게 이론집이라고 해서 노란색이 집중 강의 노동법 책이 있어요. 이게 두께가 이 정도고 이건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중 판례 노동법 사례 연습책이 있는데 약 70개의 사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께가 이 정도 한 400페이지 되는데 여기에서 한 300페이지가 70개 사례고요. 100페이지 정도는 기출해설 6년치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사례를 하면서 이 기출을 또 해설을 해요. 왜냐면 같은 진도 범위 안에서 뭐가 출제됐다. 이렇게 출제됐다. 굉장히 정확하게 해설하고 가르쳐줘요. 기출을. 그게 되게 지났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쳐다봐요. 사실 우리 수강생들이. 기출문제. 작년에 작년에 저렇게 썼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올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야. 지났지만 나도 이제 올해는 저렇게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정말 집중해서 잘 봐요. 기출해설. 기출해설도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독을 해야 되냐?
자,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책 이렇게 요런 두 권을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정독을 한 9회독 정도 하는데 거의 뭐 1년이죠. 1년 동안이니까 한 순환이 끝날 때마다 1회독씩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수업하기 전에도 조금 읽을 것이고 수업 끝난 다음에도 읽을 것이고 그리고 외우는 순간도 오겠죠. 그럼 2.5회독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 압축 자료를 3배 비율로 돌려야 돼요. 사례 압축 자료는 요거예요. 제가 요거는 중철로 해서 교부를 해드리는데 사례 70개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시험 전날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여기에는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냥 답안, 사례 모습만 되어 있지. 자, 그 시험 전날 문제 어떻게 생겼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죠. 다 아는 거니까. 따라서 답안 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고 쟁점이 뭐였는가. 요거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는 버전도 필요하다. 이게 압축 자료입니다. 자, 근데 제 자료들은요. 일단 쓸데없이 많이 넣거나 빼거나 이거 없어요. 필요한 걸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늘려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줄여서도 안 돼요. 사실은. 제대로 할 거는 다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는 요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1순환, 0순환, 1순환에는 통합노동법이라는 방 박사님 교재도 같이 봐요. 그때는 이론을 좀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사람 모양 이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합격하신 사람은요, 엄청나게 이제 시간을 잘 보내겠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알려준 대로 매 순환마다 점검하고 한 번씩 돌릴 것이고, 사례도 0기 때부터 제가 맛보기 사례를 보여줘요. 1기 때는 저는 모의고사를 바로 봐버려요. 25점짜리를. 올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례 암기를 하고, 바빠요. 그 50일 전에 5회독을 완성할 수 있는 속도가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이 속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속도를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1기까지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이제 일단 이론 보다가 이제 2기 돼서 이제 사례 보겠다 설레 막 이러고 있어. 사례를 봤어요. 근데 전혀 못 쓰겠어. 그때 늦었어요. 4월이거든요. 네, 늦었어요. 자, 빠르게 돌리니까 점점 더 빨리 보게 되는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기별로 내가 어떤 감정일지,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몰라. 네, 그거를 지금 짚어주는 거죠. 단연차는 이렇게 단연차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생각 이렇게 돼 있죠. 에이 뭐야, 작년하고 모의 시험도 똑같네, 비슷하네, 바뀌는 게 별로 없어. 성적도 잘 나오니까 이 속도로 공부해도 합격은 문제 없겠어. 근데 항상 아슬아슬히 떨어져. 아슬아슬하지 않게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이 그래프 제 설명에 토대를 보면 5개의 시기별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연차의 학습 속도는 언제나 느리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 계획 세울 때 상당히 제 얘기를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연차의 함정. 첫 번째, 학습 속도가 느리니까 언제나 한 과목이 부실해요. 항상 떨어지는 이유는 특정 과목이 구멍이 나요. 하루 안에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과목은 4과목이 되지 않아요. 3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3과목 아무리 노력해도 4과목까지 된다. 예, 합격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언제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연기 읽기는 패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에 나와요. 11월 말. 그럼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11월까지. 그때 나도 합격할 것 같아 하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12월에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부가 진짜 안 되는 달이 이제 12월이에요. 12월 말은 연말이라 또 다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니까 그때 열심히 하자. 단연차 함정이 계속 빠집니다. 벌써 몇 개월이 손실. 그러면서 그래프는 완만하고 공부량도 적고 속도는 느리죠. 계속 단연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하고 절대적 공부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연차들은 몰라요. 네, 제 단연차들한테 이거 그대로 설명해요. 경계하라고. 충격받죠. 내가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자, 동차생은 이를 인정하고 바른 학습 계획을 정립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 5원칙. 그래서 5개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들었다시피 5개의 구간이 있고요. 전 기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시간을 심폐소생한다. 이거는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이제 계획용책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진입하기도 전에 다 세워놔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정량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전 과목을 30회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30회독을 하려면요 시간을 다 쪼개야 돼요. 다 쪼개. 하루의 시간도 다 쪼개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렇게가 1회독이야. 이렇게가 1회독이야. 30회독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달력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쪼개고 계속 쪼개고.
속도는 계속 올려야 되고, 그쵸?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자, 요거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데 학원 일정 따라가자. 쟤는 답을 나보다 조금 덜 썼네?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오산이죠. 우리 시험은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림동에서 내가 아는 지인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10명을 내가 알고 있어. 나 포함 10명이야. 그 중에 1명 붙어요. 그럼 그건 내가 돼야 돼. 그 누구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압도적이어야 된다. 스터디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답안이 제일 잘 써야 돼요.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격을 해요. 왜? 우리 시험 합격률이 몇 %예요? 7%대 아닌가요? 대부분 허수란 얘기야. 대부분 허수. 근데 신림동에서 만나면 그나마 실수예요. 실수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명 붙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비율에도.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1대 3이고요. 기본교재 9회독이면 압축제로 이런 건 27회독.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네, 법대생은 아시겠지만 민법정치 교수님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민총을 30번 외우면 가르칠 게 없어. 30번을 읽는다고? 뭔 소리지? 이랬어요. 근데 법학은 익숙하게 만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법학은 용어가 정해져 있고 써야 하는, 구사해야 하는 문장과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비문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과목 균형 배분. 왜? 제가 아까 빵꾸나기 쉽다고 그랬었죠. 균형 있게 공부하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분배를 안 하면 한 과목이 빵꾸나요. 다른 과목 다 65점만 하는데 한 과목이 40점대야. 합격 못해요. 20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65점, 15점밖에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 65점 맞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답안지, 저 복습 중시형. 저는 철저하게 복습 지향형이에요. 예스, 막연한 예스 절대 하지 마. 난 당신들을 못 믿겠어. 예스, 해와도 못 쓰는 거 내가 잘 알지. 자, 철저하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 포맷대로 그대로 써오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요. 이렇게 왜 논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사례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예습형은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했는데 성과는 안 나온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과는 없을까? 눈물 뚝뚝 흘리는 수험생이 참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복습 중시형이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답안지 실수를 교정해야 된다. 답안지는 사실 제가 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저는 답안지를 통해 대화를 하는 느낌을 가져요. 막 소통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수강생들도 이렇게 대화를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잘 못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 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다시 설명해줘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저거였어 라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저도 수험 생활을 적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이제 속이 터지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채점 강평이 제 수업은 제일 중요합니다. 채점 강평이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네,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자, 9개월 손실을 메꾸는 전략 필요하다고 했어요. 연기, 일기, 수강, 동차생과의 경쟁이니까. 네, 9개월이 손실이 됐다. 여러분들 그러면 6, 7, 8 마저 날린다. 여러분 여기 안 온 동차생들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6, 7, 8 마저 날린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뭐. 내년에 극단적이지만 합격 못한다고 봅니다. 합격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요. 신이 불쌍하게 여긴다고 붙여주는 게 아니죠.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답안을 잘 쓰고 나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토익 시험 본 사람들은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객관적인지. 자, 그래서 스타트 동차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이 여러 개죠. 약간 행성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기 동차반 스타트 해가지고 50일 전, 여러분들이 이 시험 직전 50일 전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이걸 그냥 날린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겪어봐야 이 고통이 뭔지, 이거 내가 안 해봤으면 진짜 내년에 가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식은땀 줄줄 나요, 그땐. 단연차도 그거를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느끼는 단연차도 많아요. 큰일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50일 전이 딱 끝나.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터득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점수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도는데 제 쿼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영순환은 9월에서 12월이잖아요. 이론 및 사례 맛보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제 수강생 중에서도 연기부터 제 수업을 수강한 생유예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유예생. 여러분들 내년에 생유예생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개선 속도가 엄청 빠르고 탄탄해요. 답안지 쓰는 건. 더구나 저는 복습 시험이고 가르쳐준 대로 이거 그대로 써라. 제 수업은 이론적으로 다 만점을 맞는 수업이죠. 알려준 사례대로 풀어야 되니까. 다 만점을 받는 게 맞는 수업이에요. 다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제 수업은 중간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거의 다 60점 지금 채점을 하면 사례 잘 못 쓴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가르쳐준 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연한 학습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1순환. 예, 왜냐면 제 지론은 저희 시험 응용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답 알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가 나올지 진짜 모르겠네.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시험 볼 땐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쓰러 들어가는 거지. 아는 거 쓰러. 내가 공부한 그걸 쓰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 모르는 게 나왔어. 그거는 그냥 다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불이익하고요. 그런 거는 그냥 뭐 점수에 아예 변별력을 주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거에 연연하는 수업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순환은 25점짜리 시험을 볼 거고 2순환은 75, 3순환은 150점 이렇게 봅니다. 이제 50일 전에 오해독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 자, 속도전이다. 자, 그래서 사실 강의 계획서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제 수업 진행 방식은 만약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제가 OT 때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시험을 일단은 매 주마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똑같이 외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일단은 제가 사례를 하나씩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외워서 쓴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첨삭을까지 해야 돼요. 자기가 거기다 파란색으로 다 자기 첨삭을 해야 돼요. 뭐가 틀렸고 뭐가 빠졌고. 이 복습형 공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돼요. 근데 복습이 뭔지 모르겠고 나 학원에서 그냥 떠먹여주는 거 먹을 테야. 이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여러분들 뼈를 되게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험에는 모의고사를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 안에 다 쓰는 게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컨텐츠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75점으로 볼지 150점으로 볼지는 의견 취합을 해서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생동차의 목표에서 5번째 프레임 보시면 계속 하나의 정치돼 있죠. 생동차의 목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신경을 못 썼어요. 자, 이제 2022년 생동차의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목표 마인드 세팅.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올해 6, 7, 8을 날리면 내년은 불합격이 자명하다. 대뇌이세요. 마인드 세팅 하셔야 되고 또 시기별 공부량, 공부 방법을 정립해야 된다. 5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순환이 끝날 때마다 정독 1회독씩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전과목. 그 다음에 백지를 채우는 기본 암기 완성. 백지를 채우는 거. 최소 올해 도전하실 분들은 내가 한두 과목은 그렇게 쓰고 나오겠다. 한두 과목. 4과목은 불가능해요. 9개월 먼저 앞서간 사람들도 이거 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1.5과목을 내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이번 시험장에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대부분 초시생들은 다 날려요. 그냥 법점만 받아오지. 1.5과목을 완성한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걸 하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내년을 위한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놓는 것이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50일 전에 오해독을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자기가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 다음에 두 과목은 50점 중반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 초시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 초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장 갔다 왔거든요. 그냥 아는 것도 없이 그냥 꺼져 읽고 나왔는데 52점 맞았어요. 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52점은 빵점이에요. 50점 초반 빵점이에요. 중반 정도 맞았어요. 그래도 뭘 쓰고 나왔다. 왜? 우리는 전 과목이 다 표점제가 돌아가요. 희한하죠? 전 산인공 실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50점 초반이면 빵점이에요. 왜냐면 표점이라서 점수가 막 이렇게 한 40점대예요. 완전 꽈락이어야 하는 그런 과목은 올라가요. 50점대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 50점 초반에 잘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40점이거나 꽈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표점으로 올라간 거니까.
예. 왜냐면 중반으로 수렴하잖아요. 표점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52점 맞았어요. 대놓고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한 거예요. 빵점이에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는 강의 샘플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저는 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해요. 사직의사표시인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민법 시험을 치고 왔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 노동법에서 어떻게 이제 판례를 외우고 공부하는가에 대한 설명, 이제 그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리고 요것도, 그러면 사직의사표시, 그 다음에 그럼 그 사직의사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법이 있지만 민법을 노동법은 어떻게 한다? 수정 적용하죠, 수정 적용. 수정해서 적용. 그대로 민법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노동법 특수관계. 그래서 그거의 예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례 실전 연습을 요렇게 해요. 요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수업에서 시험 봤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 60점 넘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여러분 제 수업 안 듣더라도 여러분 수험생활 계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고서 설명을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